안녕하세요. 북클럽 키즈페어 영화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33개월 남자아이를 둔 워킹맘 오경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도 오은정 소장님과 함께 즐거운 또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니까 강사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심리상담센터 소장 오은정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집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실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우리 아이의 애착 형성에 관련된 내용, 정서 발달에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애착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안정애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전 모든 발달에 그래서 영향을 다 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배워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안이한테 지안아 여기 공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을 때 지안이가 이거 보면서 공을 모르던 아이가 엄마가 이게 공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공이구나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지안아 여기 빨간 공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빨간색이구나를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언어적으로 들으면서 인지나 언어나 아니면 그 밖에 사회성 발달을 확장시켜 가는데 약간 불안한 친구들은 엄마한테만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불안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엄마가 지안아 이게 빨간 공이야 굴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에 집중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정 발달과 안정 애착을 맺은 아이들과 불안정 애착을 맺은 아이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들이 그래서 많이 있는 거죠.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이제 불안정 애착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 발달이나 전체적인 발달 부분에서 조금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아이가 혹시 불안정 애착인데 유별난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혹시 그런 비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엄마들이 다 궁금하죠. 우리 아이가 나와 안정 애착일까, 불안정 애착일까 이게 다 궁금하실 텐데 전체적인 비율을 얘기한다면 안정 애착은 한 60에서 70%, 불안정 애착은 4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애착을 어떻게 안정 애착이냐 불안정 애착이냐 결정하는 그 실험이 있어요. 검사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낯선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엄마와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안정 애착이냐 불안정 애착이냐를 이제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다시 얘기하면 아이가 12개월 살았든 18개월 살았든 아이 머릿속에 그려진 엄마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앙 하고 울 때 엄마가 바로 와서 우리 지안이 왜 힘들어? 뭐가 뭐 걱정됐어? 왜 그랬어? 하면서 아이를 달래주며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면 이제 안정애착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12개월, 18개월 동안 내가 아무리 울어봤자 우리 엄마 나한테 안 오더라. 그러면 아이가 사실 그 다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울지 않아요. 엄마 찾지 않거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떼를 쓰면서 우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경험해 봤더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경험해 봤더니 우리 엄마 나한테 이렇게 해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관계, 아빠랑 아이랑 관계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애착이 좀 다를 수 있고 아빠와의 애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안정 애착이지만 아빠랑 불안정 애착일 수 있고 아빠는 반응 잘 안 했으면 아빠랑 불안정 애착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 아빠들은
언뜻 생각하면 직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다 불안정 애착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빠들도 그 비율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안정애착이냐 불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보다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질적으로 얼마큼 잘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맘이나 아니면 그 일반 전업주부들 사이에서의 그 양육,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의 비율이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좀 미룰 수 있어요. 오늘 정서 반응 안 해주면 이따 점심 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직장맘들은 이제 그럴 여유가 없죠.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양보다는 조금 더 엄마들이 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사실 60, 70%는 안정애착을 맺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을까? 이걸로 우리 아이가 요즘 불안하진 않은가? 걱정을 사실 하게 되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양보다는 함께하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집중해주는 질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엄마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른들이 아이가 막 자꾸 자주 울고 많이 울고 하면 얘 울게 둬라 그러다가 알아서 그치게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 우리 아이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이런 거를 제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애착 형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똑같은 행동이지만 사실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냅둬라는 그래도 좀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고 참을 수 있는 좀 이렇게 한 4, 5세 정도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너무 어린 영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축축하면 빨리빨리 갈아줘야 돼요. 기저귀 막 축축해서 울고 있는데 참아라 하는 거는 좋지 않고 배고프면 빨리 우유 줘서 나의 불편함을 울음으로 호소했을 때 엄마, 아빠나 주변의 양육자가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커가면서 조금씩 한 이제 24개월쯤 되면 아이들이 욕구를 좀 지연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쯤 조금씩 참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시기마다 여러 고른 이제 발달을 보이는데 시기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 발달도 차이가 있을 텐데 시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발달을 한 6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보면은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는 그 아이들이 사회적인 미소, 웃음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보고 엄마가 이렇게 까꿍까꿍 하면서 이제 웃어줄 때 아이도 따라 웃거든요. 엄마 보면서 그런 것들이요.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웃으니까 나도 그 웃음을 따라서 공감해주고 웃을 수 있는 능력들이 한 6개월 정도면 좀 생겨요. 그리고 이제 12개월쯤 되면은 그 주된 양육자와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게 엄마면 엄마와 이렇게 단단한 안전 기지 같은 것들을 조금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우리가 돌잔치 생각하면은 돌잔치도 엄청 많이 울잖아요. 그때 낯가림이 엄청 또 이렇게 심해질 때예요. 그래서 낯선 것에 대한 경계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막 돌잔치 때 우리 아이 막 모르는 사람이 축하한다고 막 오니까 막 우는데 그때 엄마한테 딱 안기면 아이가 울음을 뚝 끊기죠. 엄마는 그런 불안과 긴장을 해소해주는 안전 기지로서 이제 정서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시기에 좀 알아두면 좋을 것은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기구 걸으면서요 새로운 것을 막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가다가 이거 봤어. 근데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아이들이 순간 멈추고 엄마를 딱 쳐다봐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엄마를 쳐다볼 때 엄마가 이렇게 웃어줘. 그러면 이거 만져도 괜찮은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딱 만지려고 했는데 엄마가 좀 이렇게 화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놀라거나 그러면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구나. 나 이거 처음 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를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적인 참조 능력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이 한 돌쯤이면 생길 수 있어요. 18개월쯤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돌쯤이 첫 말하고 한두 마디씩 배우는데 그때 이제 배워선 엄마들 되게 싫어하는 말 아니
싫어? 이제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와 나랑 굉장히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엄마 생각,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알아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싫어, 싫어, 아니, 아니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24개월쯤 되면은 아이들이 어휘력이 느는데요. 그때는 이제 단단하게 이제 다른 뭐 명칭 같은 것들도 알지만 기분에 관련돼서도 정서적으로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알게 돼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욕구를 지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서 지금 먹으면 젤리 하나 먹을 수 있고 5분 기다리면 뭐 이제 2개 먹을 수 있으면 5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조금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어냈다가 더 큰 보상을 얻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생길 수 있는 나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6개월쯤 되면 아까 이제 지안이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 배웠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안이 슬퍼, 화났어가 아니라 친구가 내 블럭을 깨가지고 내가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이스크림 녹아서 내가 슬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되면은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아이들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데 주된 문제 해결은 이제 또래와의 타협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엄마가 이제 타협을 훈육하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게 돼요.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나누겠지만 엄마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점점 자기 주장과 고집이 생기면서 이때 도구적인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발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공격성을 하는데 그 주되게 그 공격성을 발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공격성을 띄어서 무언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공격성을 조금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이 잘 훈육하시고 조절하시면 한 4, 5세쯤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조율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좀 유별나게 낯을 가리나? 저도 키우면서 계속 우리 아이만 이런가? 말씀하신 것처럼 2돌쯤 되니까 싫어, 안 돼.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이런 고민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안이 같은 경우는 3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랑 공놀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놀이를 하다가 저도 실수로 지안이 이렇게 살짝 맞출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안이가 엄마 나 공 맞아서 아파 화났어 사과해. 그래서 똑똑하네. 이렇게 공을 맞아서 아프다고 표현을 할 줄 네, 아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가는 시기였네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안이 어머니 하루 중에 정서 표현은 얼마나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정서적인 표현이요. 네. 어제를 떠올려 보면 일단 저는 하원하고 지안이를 만나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오늘 즐거웠니? 뭐, 재미있었어? 엄마는 회사 가서 일을 하느라 힘들어. 지안이랑 놀다 보면 귀여워? 사랑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훌륭하세요. 다른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안이가 그렇게 이제 원인 결과를 이렇게 잘 나타낸 연령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잘 지안이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령대별로 봤었을 때 다른 어머니들도 그러면 이제 지안이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화났어. 이렇게 원인 결과에 따른 정서 표현을 조금씩 하면 이게 엄마도 너무 편하거든요. 엄마 꼬치꼬치 묻지. 너 왜 화났는데? 뭐가 슬픈데? 막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엄마 나 뭐뭐 때문에 힘들어. 뭐뭐 때문에 슬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엄마도 사실은 아이를 달래는 것이
쉽고 또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 교감 같은 것들을 잘 이루는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연령별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저는 이제 돌 전후 요 정도로 어리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교감이라는 게 눈을 보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얼러주고 이제 엄마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아이가 따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엄마가 슬픈 표정 짓고 있으면 아이도 혼자 웃으면 그것도 너무 안 어울리는 사회적인 공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많이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얼러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이랑 놀이해 주실 때는 저는 그 영아기 아이들은 사실 이거 부드러운 소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 가지 실험에서도 이제 심리학적인 실험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애착을 잘 형성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스킨십, 피부로 전해지는 촉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잡아도 사실은 손 대 손을 이렇게 잡아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부드러운 걸로 때때로는 다른 느낌도 줄 수 있고 부드러운 촉감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이걸로 손도 만져주고 귀도 만져주고 코도 만져주고 이런 부드러운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그 간질간질 놀이 아이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뭐 할까? 간질간질 손놀이 할까? 근데 아이들이 이런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보면은 꼭 엄마 나도 그래요. 이 책을 끝까지 다 보지 않고 나도 엄마 간질간질 해줘. 그럼 이제 간질간질을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에 다리 위 그러면 이 책을 보면서 다리 위를 간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 장 보면서 또 배도 간질 해주고 여기에서 또 이번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도 간질 해주고 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따라서 모방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고 엄마랑 친밀감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엄마가 12개월짜리 아이들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 많이 해요. 선생님 얘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잘 못 놀아주신 어머님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고 전 여기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은 손바닥이나 이런 거 할 때 베이비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손바닥에 조금 짜고 간질간질하면 이 미끌미끌한 느낌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짜면서 이렇게 발가락도 해주고 손가락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주면 이 어린 연령대 친구들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들이 쉽게 집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놀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개월수가 더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런 것들 해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을 한두 마디 할 수 있고 감정을 익힐 수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어떤 상담센터에서 가셔서 이제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뭐 놀란다 이런 4가지나 대표적인 감정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럴 때 이게 기쁜 거야, 슬픈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해 주시기보다는 아이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아나 여기 보니까 하마가 있는데 풍선 가져서 기분이 엄청 좋나 봐. 풍선이 날아갔어. 어떻게 하마가 울고 있거든요. 하마가 슬픈가 봐.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기쁘고 풍선이 날아가면 슬프구나. 나도 이런 적 있어. 엄마 그때 나 놀이공원 갔을 때 풍선 날아가서 나 그때 엄청 슬프고 울었잖아.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막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멋지게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탁 쏟아졌어요. 웃고 있던 사자가 화가 났어요. 그치,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망쳐지면 정말 화가 나잖아. 이럴 때는 화가 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구나. 그냥 울고 떼쓰는 게 아니라 엄마 나 화났어. 이게 젖어가지고 나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슬퍼요. 그런데 띵동띵동 뭔가 왔나 봐요. 엄마가 왔네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이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마랑 떨어지는 것들이 되게 이제 분리불안이 있어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도 엄마가 마트 가는 거 싫어. 그래서 마트 갔다 오면은 나도 좋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감정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엄마가 잠깐 어디 가서서 너도 이렇게 슬펐어? 그랬구나. 그러면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 엄마가 내 마음 알아주네? 하니까 기분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랑 얘기하면서 너도 이랬던 적 있어? 나는 이럴 때 엄마 이런 느낌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몰랐던 지안이의 감정에 대해서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럼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 엄마가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감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면 엄마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있다면 요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조금 여기는 이제 약간 수준이 있죠. 더 감정에 대해서 섬세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복한 건 어떠한 느낌인 건지, 그리고 슬픈 거는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정말 눈물이 비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화가 나면 이렇게 정말 괴물 같은 마음이 때때로는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언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때때로 아이들이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거든요. 넌 언제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드는지, 너 언제 무섭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얘도 무섭구나. 엄마 나도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 책을 살짝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집에서 지안이한테 보여줬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그래서 행복이라는 페이지를 보더니 까르르 웃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런 게 행복이야. 그리고 슬픔을 보여줬더니 저한테 엄마가 회사에 갔나 봐. 엄마 아빠를 슈퍼에서 잃어버렸나 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 그럴 때 슬프지. 적절하다. 그럼 화는 언제 났을까? 그랬더니 친구가 내 장난감을 뺏어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은 사실 어떤 기분인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안이한테 지안아 이건 어떤 기분일까 했더니 이건 엄마 사랑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적이네요. 네,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날. 또 이렇게 감정책을 아이와 같이 읽으면서 공유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는 언제 이렇게 슬픈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아이한테 공감받는 것도 엄마도 사실 되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눠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한 번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기본적인 감정은 이제 태어나서 좋다, 싫다, 뭐 이런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놀란다, 이런 뭐 주요적인 감정들이 있고요. 더 섬세하게는 긴장된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질투난다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감정이 세분화되어서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이 시기에는 사실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사회적인 참조의 능력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긴장이 되는 이 자연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까를, 사실 이제 이 책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사실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뒷부분이 해결하는 과정이 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측면이 그러냐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엄마들도 그 부분을 이제 아이들에게 사실은 많이 접할 수 있는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못도 싫고 못도 싫고. 근데 이 친구가 내용은 뭐냐면은 수영장에서 친구한테 초대장을 받아요. 우리가 키즈 카페 초대 어디서 몇 시에 모여 이런 얘기해도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친구 물을 싫어해. 근데 친구 모임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엄마들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퍼포먼스 수업 간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은 물감에 발을 못 담궈. 놀이터 갔는데 흙을 못 만져. 이런 거 정말 고민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냐면, 얘가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막 꼬셔요. 뭐 친구도 이렇게 하면 어때? 이 수영 뭐 모자 사면 어때?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는 튜브를 이제 3개 얻어요. 이제 엄마들이 뭐 물속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 왜 물에 못 들어가니?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우리 아이 왜 물에 못 들어갈까? 물이 차가워서 싫을까? 아니면 너무 친구들이 텀벙텀벙 할 때 물이 튀는 느낌이 싫을까? 아니면 물속에 빠져서 내가 못 나오는 것이 걱정이 될까? 이것에 따라서 엄마들이 대처법은 조금씩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싫은데? 다 가는데 왜 너만 안 돼로 이렇게 밀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왜 싫을까를 엄마들이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튜브 3개를 하니까 좀 안정감이 들었나 봐요. 나름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웃고 있잖아요. 긴장했던 얼굴에서. 그래서 이제 너무 신나게 이제 이 수영장을 가요. 근데 제가 정말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데 얘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들이 뒤에서 꼭 그 얘기해요. 너 들어가기로 했잖아, 엄마랑. 아까 약속했잖아. 들어가면 젤리 줄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엄마랑 약속하고 왔는데 다 들어가는데 왜 너만 안 들어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아이들을 미는데, 그럼 아이들이 긴장이 높은 아이가 더 긴장을 하니까 더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동화에서 엄마가 없어. 그 엄마가 없어서 이 아이 스스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얘가 조심조심 아주 조금조금하게 물속에 발을 담그기 시작해요. 용기가 나지 않지만 발가락 하나, 발가락 2개, 그다음 발 담그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첨벙 들어가요. 드디어 자기가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무언가 못할 때 아이를 막 억지로 밀어넣기보다는 그냥 조금 할 수 있게 아이 스스로 해낼 수 있게 좀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안전장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른 친구가 하지 못하는 걸 이 친구가 막 격려를 하면서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자원이에요. 에릭만 이렇게 두려움을 겪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치료실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안도감을 갖는 영역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럼 나도 두려워. 나 처음에 운전할 때 손이 덜덜덜 떨었지. 밖에 속도를 못 냈잖아. 아, 진짜요? 아이들은 완성된 엄마의 능숙한 것만 보잖아요. 근데 엄마도 다 처음은 두렵고 떨릴 때가 있는 거야. 너도 처음은 그러지만 잘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있을 때, 이 내가 못하는 게 나만의 느낌이 아니구나. 저렇게 뛰어난 아빠도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네? 나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저 친구는 저걸 못하네? 저 친구는 물속에 못 들어가네? 다 잘하고 나만 못하면 이거는 너무 왜소해지고 작아지는데, 쟤는 저거를 잘 못하고, 엄마도 이게 조금 긴장되는 순간이 있으면, 다 잘 못하면 나도 이게 긴장이 되는 거는 너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하면서 너 이거 못하지가 아니라 너는 어느 순간이 이렇게 에릭처럼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 어느 순간이 떨려? 뭐 발레학원일 수도 있고 흙장난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머님이 조금 섬세하게 이제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신다면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풀어봐 주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안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안이 자신의 감정도 알고 표현해주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린이집의 친구들끼리 서로 감정을 교감하고 이해해주는 부분도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이렇게 책이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어머님들이 그 자녀분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관계는 진짜 모든 어머니들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린이집 생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쭤보는데 가장 주되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2가지만 꼽아라라고 한다면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 하나,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들이 사실 어린이집 적응력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같이 있는데,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이 연령대 그게 되게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규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별거 없죠. 정해진 시간에 간식 먹는 거고,
친구 차례 잘 지켜가면서 놀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발달 연령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중심성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1등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율하면서 타협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너 그러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가 괜히 나를 혼내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지적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이런 걸 보면서 지안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지안이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엄마들이 지안이 얘기는 아니야. 근데 보면 꼭 이제 이런 친구 있어요. 보면 편식해. 싫어, 안 먹어. 안 먹겠다고. 근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꼭 먹지 않고 골라내면 어떻게 될까? 지안아, 네가 편식한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할까? 그럼 아이들이 정답을 얘기해요. 그치? 지안이는 엄청 잘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나는 정말 씩씩하게 잘 먹는다. 용감하게, 싫은 것도. 그러면서 정답을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도 또 이렇게 친구들과 놀이할 때 내가 먼저 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혼자만 계속 그네 타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규칙이잖아요. 서로 너 한 번, 나 한 번, 이거 상호작용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너의 기분은 어때? 좋을 수도 있지. 근데 뒤에서 기다리는 친구들 표정은 어때 보여? 이게 바로 타인의 마음 읽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나 몰랐는데, 내가 계속 그네 탈 때는 몰랐는데 얘 엄마 왜 화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게 힘이 들었나 봐. 아니면 이 친구도 너무 기다리기 지쳐서 화가 났나 봐. 이 친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랑은 다시는 안 놀 거야. 자기만 그네 타나 봐. 라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얘는 이런 마음이구나. 너 이거 유치원에서 이렇게 뭔가 선생님이 자꾸 기뜸해주는 상담한 내용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물론 때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이 친구라면 어떻게 할까? 얘라면 어떻게 할까? 물어보시는 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율하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나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간접 경험 시켜주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정서를 안 나타내는 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는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화를 어떻게 낼 것이냐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엘리가 화가 났어요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기법들은 제가 실제로 이제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친구들한테 치료를 할 때도 쓰는 기법들이 여기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괴물로 이제 변하는 것 같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막 물건을 망가뜨리고 던지기도 하는데, 이것 대신에 이제 주먹으로 뭐 어떤 인형 같은 거를 때린다라든지 후 분다라든지 부드러운 곳에 앉아 있는다라든지, 이렇게 화를 풀 수 있는 거 딱 하나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쓰면 이 화 괴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화났지만 참아, 이게 아니라 이 화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너는 해결하고 싶은지. 근데 집에서와 또 어린이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친구들은 막 주먹으로 펀치팩으로 막 때리라고 해요. 집에서 화가 나면은 막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부수지 말고 펀치팩 하나 사주라는 친구도 있고 베개를 때리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베개나 이런 펀치팩 없잖아요. 선생님, 저 펀치팩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화를 해결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맞는 그런 것들을 조절해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누워있을 때 화가
틀려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화가 풀려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전환돼요. 저는 이렇게 막 두드려 패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안이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개로 했을 때 기분이 가장 먼저 금방 풀리는지, 가만히 앉아서 열을 셀 때 가장 화가 먼저 풀리는 건지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어머니들이 사실 아이들의 화를 조절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 중에서 넌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잘 모르겠으면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는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율하신다면 타인의 감정도 잘 알 수 있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떤 기간에 대한 적응도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안이랑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발 굴러보자, 뭐 인형을 던져보자 이런 행동을 같이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지안이는 화가 나면 엄마 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던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던지면 아프잖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면 혹시 뭐 좀 던져보게 하는 것도 아이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던져보는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던지는 것이 장난감의 기능을 던져서 자동차가 망가진다. 저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막 때릴 수 있잖아. 네. 그렇지만 엄마를 때리거나 나를 때리거나 이제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규칙 안에서 그거를 조절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던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던질까요? 저는 이런 볼풀을 우리 살 때 이게 한두 개 안 사잖아요. 볼풀 많이 사. 네. 많이 사서 이건 막 던져도 돼. 그리고 던지는 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마 제가 그럼 자동차 던져 이렇게 얘기하면 던지고 나서도 아이들은 내가 자동차를 부쉈다는 그렇죠. 죄책감에 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기분이 또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던지면 잘 던지는 만큼 자기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지, 만약에 신문지로 이렇게 막 주먹을 이렇게 때린다라든지 그래서 찢는다라든지 신문지 찢기 놀이 그거 자체가 부서지거나 그 모양의 틀을 망가뜨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거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때린다는 것도 베개나 아니면은 뭐 펀치백 같은 거 그 펀치백은 권투시합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그거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들지 않게 아이의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실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엄마들이 다 궁금해하는 질문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다음부터는 자동차 던지면 부서지거나 그랬을 때 진짜 슬플 수 있으니까 우리 베개를 가져와서 뭐 같이 두드려 볼까? 뭐 공을 던져 볼까라고 방법을 바꿔서 표현해 줘야겠네요. 확실히 이렇게 언어 표현을 잘 하는 친구들이 감정 표현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들을 같이 읽는다든지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감정이나 정서를 어떻게 발달시킬까 굉장히 어려운 어머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강사님께서 어머님들께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서툴어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익히는 것도 지금 배워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서툰 감정을 이야기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민감하게 반응해주면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슬프다고 얘기한 그 말에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내가 화났다는 그 말에 내가 화난 그 마음을 읽어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아이도 이런 표현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 아이도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엄마도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좋은 애착을 맺는 그런 부모 자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아이가 뭐 물이 무서워요 하면은 왜 물을 싫어하지? 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튀기는 게 싫을까? 뭐 차가운 감촉이 싫을까?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아주 민감하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시켜주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끝난 줄 아셨죠? 저희 50분의 경품을 제공해 드리니까 지금 하단에 안내 멘트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혹시 빠르게 지나가서 못 보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별적으로 이렇게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시청해 주신 모든 어머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